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0월 4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오늘 지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3.59% 코스닥 지수 좀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좀 상승 마감 좀 했는데 2.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하락폭에 대해서 반등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아직 뭐 갈 길은 좀 많이 남았고요. 일단 21선 자리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이 21선 자리까지 반등을 했었을 때, 일단 내려오는 21선 자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걸 강한 슈팅으로 올라온다라면 빠르게 반등은 가능한데, 현재 시장에서는 요게 한번 저항 자리를 맞고 좀 떨어져서 지금 떨어지는 각도를 봐서는 아마 요거 2300포인트 정도, 아니면 2300에서 좀 여기서 횡보를 더 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2250포인트 정도가 저항선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740포인트인데, 조금 더 내려와서, 반등해서 온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700, 직전에 이제 지지선 자리 구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 730? 720포인트, 720포인트 정도가 될 수 있겠고, 725포인트 정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700 자리를 내일 어떻게 돌파할지가 일단 관건이겠네요. 700을 안착을 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21선 자리와 만나는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한번 21선 자리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쌍바닥 형태로 갈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그거는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상승은 좀 크게 나왔는데 거래 대금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강한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나와줘야지 앞에 있는 이제 매물대를, 악성 매물대를 소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마찬가지고, 지금 거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상승이다 보니까 대부분 외국인 기관들이 적은 금액으로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징 테마들을 보면은 간만에 좀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해가지고 뭐가 좀 뚜렷하게 올라온 건 없지만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좀 좋네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가 역시나 또 핵전쟁 준비하고 있다, 뭐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이 오늘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약품, 대정화금, 그리고 한창산업, 대화제약,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고, 한삼라이프케어, HRS는 요건 방독면 관련주예요. 이게 뭐 얼마나 좀 수출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기대 심리로 올라간 거니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오늘 180억 정도의 거래 대금입니다. 이 180억이라는 금액이 평소 대비해서는 많이 터진 거래 대금인데, 전반적인 시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180억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테마는 만약에 해치 테마 정도로 좀 보실 수도 있고,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했었을 때, 지수가 좀 하락했었을 때 이쪽 테마, 이 세계 정세가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푸틴이 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뭐 조용히 있다, 조용한 분위기다,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정화금이 거래 대금은 오히려 좀 많이 터져서 일단 재상승 노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 대정화금을 좀 볼 것 같거든요.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많이 들어왔고 오늘도 5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현대약품도 4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차트 자체가 역배열이라서 일단 저는 이제 본다라고 하면 대정화금을 좀 볼 것 같고요. 한창산업도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창산업도 뭐 오늘 이제 갭상승한 이후에 좀 변동성이 좀 심해서 좀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 이 분봉상 움직임이 좀 빠른 편이에요.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또 반등했다가 확 밀리고,
일단 매매하시기 전에 이제 일봉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셔서 분봉상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는지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좀 매매가 가능하겠다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좀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 한창산업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항선 자리 뚫고 좀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거래 대금도 괜찮고 분봉상 움직임이 좀 대응이 쉬운 종목은 아니네요. 그리고 대화제약은 260억 그리고 금요일날은 75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져서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 들어온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적인 면에서 위아래 흔드는 게 대응이 좀 쉬운 종목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순간 좀 빠지는 것도 좀 심하고 이 만원대 라운드 피겨를 좀 지지해 주는지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대장화금 그나마 좀 대장화금이 매매하기가 좀 나아 보입니다. 21,000원 자리를 계속 지진해 주고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자리 돌파 나올지 물론 차트만 보시면 안 되고 러시아 쪽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거 일단 체크하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컴 라이프 케어는 제가 좀 안 좋게 좀 봤었는데 오늘 좀 상승폭이 크게 나와서 좀 뻘쭘했는데 그래도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터진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뭐 위아래로 흔들긴 했는데 진폭 자체로 봤었을 때는 뭐 매매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이 정도 빠졌으면은 5% 정도? 상승 이후에 조정받으면 5% 정도. 이 정도라면은 한번 뭐 진입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거고요. 저는 확실히 거래 대금이나 뭐 매매하는 그 진폭, 분봉상 이 진폭을 좀 보고 판단하는 편이라서 일단 대장화금이 좀 그나마 좋아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ARM 관련주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관련주로 좀 엮여서 상승이 나왔는데 신규 상장주라서 일단 분봉으로 지지 저항 좀 보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자리 한번 노려보는 상승 나올지 내일 이제 갭상승으로 뜰 텐데 얼마나 좀 갭이 뜰지 그래서 요 저항 자리를 이제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신규 상장주라서 신고가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신규 상장주가 무서운 점이 한번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 저항대가 없어서 상승이 길게 오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폐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요 저항대 매물을 좀 소화하는지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750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750억이면은 많이 들어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요 저항대 자리를 어떻게 돌파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대장주고 가온칩스였는데 가온칩스는 오늘 좀 앞에 이제 매물대가 저항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끝까지 올리진 못했어요. 근데 거래 대금은 많이 나왔죠. 2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또 횡보를 하거나 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가온칩스는 뭐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면 ARM 인수 관련 이슈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 보셔야 될 테마로 보여지고 오늘은 코아시아가 좀 올라왔는데 코아시아가 시총이 조금 낮긴 해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도 좀 올릴 수 있는데 47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좀 터졌습니다. 역시나 또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 저항을 좀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고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테마는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AD 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넥스트 칩 요 종목들은 좀 3등주 이하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인텔에서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 상장한다. 뭐 직접적인 관계는 다 없어요. 뭐 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쪽에 납품한다거나 그런 회사들은 아닌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 쪽으로 라닉스가 아침부터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시총이 이제 600억짜리라서 가볍기도 하고요.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이 30억 정도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상한가가 들어가도 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매매 관점은 아니고 저는 모트렉스를 일단 뭐 예전부터 좀 자주 봤었고 상승이 좀 나왔을 때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21선 자리를 아직 돌파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21선 자리를 안착을 해주는지 상승을 이제 파동 뭐 이런 거 보실 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고 파동을 좀 파동을 봤었을 때 요거를 일단 깨면 안 됐는데 요 자리를 깨면 안 됐는데 이미 좀 깼죠. 그래서 이걸 좀 하나의 새로운 파동으로 봐야 될지 그거는 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파동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오늘 21선 자리를 안착하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이요. 요 자리를 일단 안착했었을 때 21선 자리에 안착했었을 때 예, 다시 한번 뭐 이슈가 붙어서 종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예, 그것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만한 테마가 있거든요. 계속 자율주행에서 뭐 자율주행 레벨 4 예, 이제 뭐 서울 도심에 택시가 좀 돌아다닐지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요거 모트렉스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 칩셋 미디어도 좀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예 저는 예, 이 종목을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아요. 위쪽에 이제 저항대도 있고 거래대금도 지금 380억 정도인데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칩셋 미디어는 이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한번 좀 봐야겠네요. 전고점 뚫어줄 때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거래대금은 이제 500억 정도, 560억 정도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 자리를 저항대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지 그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라니스는 아니고요. 예, 본다라고 했을 때 모트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정도 예, 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예,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로 흡수합병 된다 해서 요거 관련주들이 다 상승인데 뭐 금액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동전주라서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동전주 좋아하진 않고요. 시간외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도 이제 시간에 포함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에이프로젠 HNG 9% 정도 급등을 했는데 시총도 좀 워낙 낮고 예, 동전주기도 하고 예, 거래 대금도 100억 정도도 안 터졌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그냥 관심 외로 좀 볼 예정이고요. 내일장에서는 일단 그 시장 분위기가 일단 계속 상승세로 이어갈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이제 봤었던 뉴스 중에서는 삼성전자 부회장 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들을 위해서 일단 주가를 좀 살려야겠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피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어떻게 좀 시장에서 반등을 할지, 예, 그걸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 외로는 뭐 크게 예,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한 6만원 정도까지, 6만원 이상 예,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한 뉴스는 일단, 예, 영상 찍고 나서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21선 자리, 이 자리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뭐 조정을 좀 받을지, 아니면 요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갈지, 그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테마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한미글로벌도 막판에 좀 끌어올렸거든요, 시장에서. 좀 사우디에서 예, 아시안 게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네옴시티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시간 외로도 좀 올랐어요.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아침에 저희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예, 아쉽게도 체결가를 안 줬어요. 이런 저항 자리를 뚫어줄 때 한번 좀 봤었는데 체결가를 안 주고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주들이 이제 하나둘씩 올라오면서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던 9월달 다들 좀 고생들 많으셨는데 10월달은 어느 정도 예, 이런 좀 테마주 장이 좀 강하게 들어와서 좀 예, 매매도 못하셨던 분들도 좀 많이 매매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장중에 나온 뉴스랑 장 끝나고 나왔던 뉴스들 다 모아서 내일 모사지, 예,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관련주들 한번 또 뽑아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